세포 간질액의 혈당 측정은 한계를 가지고 있어요. 오류 없이 오랫동안 사용하는 방법을 지금 알려드릴게요. 안녕하세요. 23년 차 일형당뇨인 당뇨씨입니다. 오늘은 연속 혈당 측정기 2편입니다. 지난 1편에서 CGM의 정의, 역사와 우리나라에 들어온 과정, 그리고 측정 원리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봤어요. 지난 1편을 요약하면 우리는 혈액 속의 포도당 농도를 직접 측정하지 않죠. 우리 측정하는 혈당은 혈관 속 혈장의 포도당 농도가 아니라 세포 간질액의 혈당 농도를 측정하고 있어요. 세포 간질액은 세포들을 둘러싸고 있는 액체이고 세포와 혈액 사이의 중간 매개체 역할을 합니다. 글루코스가 혈관 벽을 통해서 세포 간질액으로 이동하기 때문에 우리가 세포 간질액에서 혈당을 측정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세포 간질액의 혈당은 혈관 속 혈당과 차이가 날까요? 일반적으로는 매우 비슷하지만 차이가 납니다. 그 이유를 오늘 설명드릴게요. 그리고 그 차이를 최대한 줄이기 위해 우리는 연속 혈당 측정기에서 보정이라는 과정을 거치게 되고 이것도 설명드릴 거예요. 그럼 공부에서 남주는 일형당뇨인의 연속 혈당 측정기 2편 지금 시작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CGM에서 사용하는 혈당은 피하에 있는 세포 간질액의 혈당이죠. 그래서 혈관에 글루코스가 세포 간질액으로 이동할 때 굉장히 짧지만 시간 지연이 발생해요. 이 지연은 혈액의 순환 속도, 혈당의 메커니즘에 따라 사람마다 다르게 나타나고요. 많은 논문들에서 경구 포도당 부하 검사를 통해서 그 시간 차이 측정해 봤는데 작게는 3분, 많게는 13분까지도 차이가 난다고 해요. 또 혈당 범위에 따라서도 차이가 날 수도 있고요. 혈관과 세포 간질액 사이의 농도 차이가 클수록 글루코스와 다른 물질들이 혈관에서 세포로 이동하는데 시간이 더 소요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혈당 증가나 감소폭이 클수록 CGM의 정확도가 감소할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정확한 시간 지연에 대한 연구나 데이터는 사실 많이 있진 않아요. 연속 혈당 측정기를 만드는 회사들이 주로 이 시간 지연에 대한 연구를 하는데 임상 데이터를 통해서 평균적인 지연 시간을 유추할 뿐이죠. 개개인마다 또 상황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정확한 지연 시간을 알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세포 간질액의 혈당 측정은 그 정확도에 한계를 가지고 있어요. 제 이전 영상을 보시면 2013년 국제표준기구 ISO에서 혈당 측정에 대한 기준을 제시했어요. ISO 15197에서 약 15% 정확도가 국제표준 기준이고요. 예를 들어 혈관의 혈당이 100이라고 가정하면 혈당 측정기로 측정한 혈당은 85에서 115 사이여도 국제표준 오차 범위 안에 있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어요. 연속 혈당 측정기의 경우 그 정확도를 판단하는데 MARD라는 지표를 사용해요. 혈당 측정 장비나 알고리즘의 정확도를 평가하는 하나의 지표인데 그 숫자가 작을수록 정확도가 높은 거고요. 처음 1990년대 FDA가 승인한 CGM은 약 25%의 MARD 값을 가지고 있었어요. 최근에 나온 CGM들의 MARD는 대부분이 9에서 10% 정도예요. 이를 국제표준기구 기준으로 환산하면 약 22%의 정확도 값이에요. 아직은 일반 혈당 측정기의 국제표준인 15%에 미치지 못하죠. 그래서 연속 혈당 측정기는 그 정확도 향상을 위해서 보정이라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보정이 단순하게 일반 혈당 측정기 값을 CGM에 입력하는 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보정에 대해서 설명드리기 전에 연속 혈당 측정기의 원리에 대해서 먼저 살펴볼게요. CGM은 우리 몸에 삽입하는 센서와 센서 삽입 도구, 그리고 혈당 값을 휴대폰으로 전달해주는 송신기로 크게 구성되어 있어요. 사실 센서가 가장 중요하죠. 센서는 피부에 삽입하고 아까 얘기한 세포 간질액과 접촉해요. 그리고 아주 극소량의 세포 간질액을 지속적으로 추출해서 혈당을 측정하죠. 그 이후 센서에서 추출된 세포 간질액은 광학적 방법이나 전기화학적 방법으로 혈당을 측정해요. 현재 대부분의 CGM은 전기화학적 방법을 사용하고 이 방법은 효소 전극을 이용하는 방법이에요. 센서에는 전기적 신호를 변환할 수 있는 작은 전극이 있는데 이 전극 위에 글루코스 산화효소가 있어요.
글루코스가 이 산화효소에 의해 산화되면서 발생하는 전자를 전극에 전달하고 이때 생성되는 전류를 측정해서 혈당의 농도를 알아내는 원리입니다. 또 전자 반응이 잘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중간 매개체인 산화환원 매개체를 사용해요. 그래서 연속 혈당 측정기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사실 센서 안에 있는 산화효소와 중간 매개체입니다. CGM 업체들이 많은 실험과 연구를 통해서 가장 정확하고 속도도 좋고 가격적인 측면에서 대량 생산이 가능한 산화효소와 매개체를 개발하고 있어요. 특히 센서의 일부가 항상 인체 안에 있기 때문에 이 연속 혈당 측정기의 센서는 많은 기존 혈당 측정 업체들이 개발에 어려워하는 부분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이렇게 발생된 전류 신호를 혈당 값으로 변환해주는 알고리즘, 그리고 변환된 혈당을 이용해서 혈액과 세포 간색 사이의 시간 지연을 보상해준 알고리즘, 이 두 가지 알고리즘으로 최종적으로 혈당 값이 상출돼요. 사실 이것은 1차적인 혈당 보정 알고리즘입니다. 이를 송신기를 통해 일정 시간 간격으로 휴대폰으로 전송합니다. 처음 센서를 삽입하면 한 2시간 정도의 안정화 시간이 있죠. 이 시간에 고도화된 이 보정 알고리즘들이 데이터를 분석하고 처리하게 돼요. 즉, 연속 혈당 측정기는 센서 전류의 반응과 보정 알고리즘에 의해 1차적으로 혈당 값이 결정돼요. 당연히 시간이 지날수록 센서의 민감도는 줄어들 수밖에 없고요. 우리의 혈당 변화가 클수록 정확도는 떨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자가혈당 측정기를 통해 2차적으로 혈당 값을 보정을 하게 되죠. 사용자가 자가혈당 측정기로 측정한 혈당 값을 CGM에 입력하게 되면 2차 보정 알고리즘에 의해 혈당 값이 수정돼요. 연속 혈당 측정기마다 다르지만 예전에는 12시간 혹은 하루마다 혈당 값을 입력해야 했고요. 최근에는 보정이 필요 없는 제품이 나오기도 하는데 사실은 국제표준 기준에 맞을 만큼 그 정확도를 보장을 하려면 별도 우리가 추가로 보정을 하게 되면 더 정확한 값을 당연히 얻을 수 있습니다. 이 2차 보정 알고리즘 당연하게도 회사의 기밀 사항이겠죠. 다만 제가 유추를 해보면 현재 CGM 값을 기준으로 임계 범위가 있을 거예요. 상한 임계 범위와 하한 임계 범위가 있을 것이고 이 기준을 벗어난 값을 사용자가 입력하게 되면 연속 혈당 측정기는 또다시 혈당값을 입력하게 만들 것 같아요. 이미 이 오차 범위를 벗어났기 때문에 저라면 처음에 한두 시간의 안정화 시간과 마찬가지로 서로 다른 시간에 측정한 여러 개의 혈당값을 사용자가 입력하게 만들어서 정확한 혈당값을 찾는 보정 알고리즘을 다시 만들 것 같아요. 연속 혈당 측정기의 혈당 측정 원리와 보정이 왜 필요한지, 그리고 보정 알고리즘은 언제 동작하고, 이를 통해서 사용자 측면에서 연속 혈당 측정기를 오류 없이 정확도를 높이고 오랫동안 사용하는 방법을 지금 알려드릴게요. 이 방법은 뭐 의료계나 연속 혈당 측정기 제조사가 추천하는 방법은 아니고요. 지극히 제 경험에 근거한 개인적인 두 가지 방법입니다. 첫 번째는 센서 안정화 시간이죠. 첫 번째 보정 알고리즘이 동작하는 이 안정화 시간에 혈당 오차가 크면 클수록 센서에서 혈당 변환 알고리즘과 시간 지연 보정 알고리즘의 누적 오차가 아마 커질 거예요. 당연히 혈당 측정이 안정화되기도 전에 알고리즘의 오차 범위는 커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처음 센서를 삽입할 때는 최대한 혈당 변화가 없는 시간대에 삽입하는 것이 좋아요. 제 경우 몇 년 전에는 혈당의 안정적인 시간대가 오후 4시에서 6시 정도여서 그때 교체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지금은 자기 전 혈당이 훨씬 더 안정적이어서 자기 전 교체하고 잠드는 경우도 많아요. 두 번째. 두 번째는 제가 자가혈당 측정기로 직접 혈당을 측정해서 CGM에 보정을 할 때인데 이때에도 실제 값이 오차 범위를 넘어서더라도 플러스 마이너스 15%를 넘지 않는 선에서 보정을 해요. 현재 CGM의 MARD 값이 보통 10 정도라고 했죠. 이 값은 22% 정도의 오차 범위를 갖는다고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2차 보정 알고리즘의 혈당 보정 임계값이 아마 그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돼요. 이 임계값 범위를 넘어서 사용자가 입력을 하게 되면 다시 새로운 알고리즘이 필요해서
혈당 값이 리셋이 되고 여러 번 혈당 측정 데이터를 필요로 하고 사용자에게 입력을 요구할 것 같아요. 실제로도 그렇고요. 국제 표준 기준값이 플러스 마이너스 15%인데 이게 혈당 100을 기준으로 했을 때 30 정도의 오차범위죠. 제가 4년 동안 덱스콤을 가지고 테스트를 해본 결과 혈당을 보정할 때 30을 넘겨서 보정을 하게 되면 다시 새로운 혈당 보정 값을 CGM이 요구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혈당 보정할 때 가능하면 30을 넘지 않는 선에서 보정을 하고 10이나 15분 뒤에 다시 혈당 측정을 해서 다시 30을 넘지 않는 선에서 보정을 다시 해요. 저는 이 두 가지 방법을 통해서 가능하면 CGM의 혈당 끊김이 없이 다시 리셋되는 경우 없이 나름대로 정확성을 높게 사용을 한 것 같아요. 하지만 이 방법이 정답은 아니에요. 너무 혈당 범위 오차가 크다면 사실 다시 여러 번 혈당 입력을 통해서 고정 알고리즘을 새로 작동하는 것이 더 좋을 수도 있어요. 자, 어떠셨나요? 오늘도 유익한 영상이 되셨나요? 다음 시간에는 연속 혈당 측정기마다 각각들의 가지는 장단점을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다음에도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전체 알람 잊지 마시고요. 모두 건강하시고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